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의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7개 나라 중에서 15개국에서 반중 정서가 심각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북미와 유럽과 아시아의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30일 미국 시간이니까 그때입니다. 공식 발표한 결과인데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이 반중 정서가 널리 퍼져 있다. 이런 견해들은 많이 보도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중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에서나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 퓨 리서치의 조사 결과는 반중 정서가 이제 세계화됐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전 세계에 널리 이 부정적 이미지가 퍼져 있고 그 강도도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로 들어서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좋지 않은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무려 88%, 한 10명 중 9명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주 대륙의 미국은 76%, 캐나다는 73%였고요. 유럽 대륙에서는 스웨덴이 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 72%, 독일 71%, 벨기에 67%, 프랑스 66%, 영국 63%, 이탈리아 60%, 스페인 56% 순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그리스만 긍정적 평가가 52%로 부정평가 42%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유럽 대륙의 중국에 대한 부정평가 평균은 66%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88%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호주 78%, 한국 77%, 대만 69%, 뉴질랜드 67%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싱가포르는 긍정과 부정평가 비율이 64대 34로 무려 30%포인트나 더 높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중국에 대한 부정평가 평균은 73%였습니다. 또 전 세계 17개 나라에서 69%의 국민들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불과 27%만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중국이 자국민의 개인적 자유를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국민의 개인적 자유를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겁니다. 퓨 리서치가 중국이 자국민들의 자유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다고 보는가를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조사 대상 17개 나라 국민의 88%가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불과 8%만이 존중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미주 대륙의 미국은 90%, 캐나다는 88%였습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럽 대륙에서는 스웨덴이 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네덜란드 91, 이탈리아 89, 벨기에 88, 스페인 87, 독일 85, 영국 84, 프랑스 83, 그리스 75%의 순이었습니다. 그리스는 중국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인들의 자유와 관련된 평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유럽 사회의 전체적인 부정적 평가는 87%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92%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호주 91입니다. 일본 90, 뉴질랜드 87, 대만 8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었던 싱가포르도 중국인들이 누리는 자유와 관련돼 가지고는 6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부정평가 평균은 89%였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세계인들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바로 이 자국민들에 대한 대우라는 점이 조사 결과라도 확인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 두 항목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표해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퓨 리서치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아주 크게 증가를 했고, 이런 경향은 조사 대상 국가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지난 2002년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불과 32%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07년 들어가지고 42%로 올라갔고요. 2009년에는 50%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드 보복 조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2017년에 이제 60%대로 급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급기야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반중국 이미지의 증가가 전 세계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중국의 호전적인 전랑 외교와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이 중국의 이미지가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것이 각 나라의 외교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평가입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1인 독재 체제에서의 정부 수반에 대한 이미지는 곧바로 이제 국가 이미지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전 세계인들이 시진핑에 대해서 거의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17개 나라 평균이 77%인데요.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불과 20%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미국은 82%, 캐나다는 78%, 유럽은 76%, 아시아 평균 78%였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시아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84%가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조사 대상 17개 나라 중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오직 싱가포르만이 49대 33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퓨 리서치가 이번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중국이 직면한 외교적 도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된 시점이 시진핑 주석이 권좌에 오른 시기부터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중국의 전랑 외교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겁니다. 시진핑 외교 자체가 전랑 외교로 상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곧바로 각 나라의 외교 정책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민 4명 중에 3명 이상이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반중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EU가 7년 넘게 공들여왔던 이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전면 보류하면서 관계를 깬 것도 결국은 유럽 대륙의 반중 정서, 이미 통계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반중 정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유럽 대륙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었다 그러면 함부로 반중국 정책을 펼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난 5월 땅의 크기로 보면 도저히 비교도 안 될 나라죠. 리투아니아가 중국과 맞짱을 뜨면서 대만과의 국교 수립에 나선 것도 결국 반중국 정서가 팽배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흐름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반중국 캠페인들이 격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같은 공산권이었던 나라들까지도 지금은 이제 다 자유화가 됐습니다만 그런 나라들까지도 반중국 이미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그런 나라들인데 이 동유럽 국가들은 그동안에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그래서 중국의 유럽 진출에 있어서 발판 역할을 해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헝가리는 중국 상하이의 푸단대학교 분교 설립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내내 이어진 반중국 시위의 문제가 이 온 나라를 지금 뒤집어 놓은 겁니다. 특히 중국을 비호하는 현 정권 반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헝가리를 온통 뒤흔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반중 정서의 확산에 대해서 이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송재현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90개 나라 중에서 128개 나라가 중국을 제1교육국 상대국으로 이렇게 삼을 정도로 경제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경계하고 불신하고 심지어는 혐오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단순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1949년 건국 이래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인권 유린, 또 중국 중심적 패권주의, 배타적 진고이즘. 이 진고이즘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사회 집단 내에 발생하는 다른 집단에 대한 적대적인 자기중심적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편협되고 맹목적인 애국주의, 이걸 진고이즘이라고 합니다. 이 진고이즘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주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반중 정서를 확산시킨 굵직한 사건들을 역선으로 꼽아보자면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1989년의 태난먼 대학살 문제, 그리고 문혁 시기의 외교 참사, 이게 1967년부터 1969년까지 있었죠. 그리고 한국전 파병, 이걸 항미 온조라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결국 이런 반중 정서가 중국을 고립무원으로 만들고 있고요. 외교적으로도 1978년 개혁 개방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외교 위기는 국가 존립 위기로도 직결됩니다. 전 세계에 자기 편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반중국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오래 갈 수도 없고 또 조그만 문제만으로도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외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요, 대표적인 친중국 국가입니다. 특히 이 파키스탄은 공동애적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1947년 이 파키스탄 독립 이후에 내내 밀월 관계를 중국과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산 무기의 최대 구입국이고요.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중국산 시노팜 백신을 가장 먼저 받은 나라도 파키스탄입니다. 국민들의 친중 여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향은 퓨 리서치 센터 그리고 유고브 같은 서구의 유명 여론조사 회사의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기류가 확실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들어서 중국 관련 회사라든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날 정도고 인도 대사조차도 피격을 당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사업을 중단하라, 이런 국민적 요구들까지도 분출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파키스탄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중국의 일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교라는 것 자체가 상호호혜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호호혜주의를 완전 무시하고 중국의 이익만 노리고 또 중국의 권리만 챙기는 이런 일방주의가 결국 중국과 파키스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마저 무너질 위기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 역시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상당한 혜택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일방주의적 시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빚만 지고 이득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발루치스탄 남부에는 중국의 21세기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 1대1로의 요충지인 과다르항이 있습니다. 이곳과 신장 위구르를 도로, 철도, 송유관 등으로 직접 연결해 가지고
중국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원유를 이 과다를 거쳐서 중국 본토로 곧바로 옮겨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 건설의 비용을 중국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위한 거니까 중국이 돼야 될 텐데 중국이 되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에 차관 형식으로 빌려준 것으로 그 비용으로 그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사 주체가 모두 중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중국 건설사가 중국 노동자를 또 중국 자재를 가져다가 씁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일자리 대부분이 다 파키스탄이 아닌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은 이 파키스탄이 중국에 진 빚으로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1대1로 공사로 모든 이득은 중국이 보고 그 인프라 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파키스탄이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는 꼴이 된 겁니다. 이런 중국을 파키스탄이 곱게 볼 리가 없죠. 결국 그동안 쌓인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파키스탄이 지난 2017년에 남부의 전략 요충지인 한반도타 항구의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기게 됩니다. 중국에 눈 뜨고 코를 베인 셈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결국은 그 나라의 영토까지 빼앗아가는 날강도 같은 중국을 어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무역 보복을 하고 문화 보복도 하고 심지어 사드 산불 정책으로 우리의 주권까지 훼손을 했습니다. 중국은 호주한테도 그렇게 무역 보복을 했다가 되려 큰 코 다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죠. 남중국해 일방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그런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국의 편협한 이익만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혜택은 등한시하는 그런 나라가 어찌 세계 패권을 감히 노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7월 1일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의 시진핑 연설은요, 큰 소리는 쳤지만 겁에 질린 중국의 마지막 포효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중국의 허장성세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고 중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는 절대 강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